자,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자, 이거 자료 정리해보자.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이거 빼봐.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이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학습할지를 정해줄 테니까. 자,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은 뭐야? 이건 지금 선생님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갖다 실제 영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도식화를 해놓은 거야. 자, 이걸 볼 때. 자,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학습해야 될 거. 첫 번째 학습해야 될 건 뭐야? 순서야, 순서.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자 1번부터 17번은 듣기다. 그 다음에 18번은 목적이다. 19번은 심경 분위기다. 20번은 주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제의 순서를 갖다 먼저 파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그지? 순서. 1번부터 45번까지 각각의 문제의 유형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형별 풀이비법이지. 유형별 풀이비법. 자, 유형별 풀이비법이 뭐야? 우리가 이미 다 배웠잖아. 주제는 어떻게 풀고 빈칸은 어떻게 풀고 이걸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지. 예를 들면 18번은 목적이니까 이렇게 풀 거고 19번은 심경 분위기일 거니까 이렇게 풀 거고 20번은 주제니까 어떻게 풀 거고 이 두 개가 만나야 돼. 뭔지 알겠어? 그지? 요 두 개가 만나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요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이제 학교에 갔는데 흐름 무관을 풀어. 흐름 무관을.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흐름 무관을 한대. 자, 흐름 무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순서의 관점에서 흐름 무관은 35번에 나온다. 이걸 갖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체 모의고사에서 흐름 무관을 오늘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흐름 무관을 한다. 그러면 이 흐름 무관은 전체 45문제 순서에서 35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유형별 풀이비법의 원칙상 어떻게 풀 수 있어야 돼? 흐름 무관은 첫 문장이 주제고 1번은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을 주제하고 비교하면 된다. 그런데 앞문장 함정이나 단어 함정에 주의한다. 그 다음에 순서 힌트인 지칭어 올수 연결어구를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이 문제는 45문제 중에서 주로 어디에 나오고 어떻게 푼다. 이 두 개가 돼야 돼. 뭐면 알겠지? 각각의 문제의 순서 1번부터 45번까지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각각의 유형별 풀이 비법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서 항상 짜투리 시간이 되면 그지? 이걸 들고 화장실 갈 때도 예를 들면 자기가 뭐야? 예를 들면 5분이면 할 수 있잖아. 자기가 이동하는 시간에 이건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한번 외고 나면 이동할 때마다 나 적어도 항상 뭐 점심시간에 한 번 또는 뭐야? 하루에 6교시 쉬는 시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자기가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갖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항상 해보라고. 뭐면 알지? 1번부터 45번 문제 순서 쭉 불러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문제 순서에 각각의 유형별 풀이비법 접목시키고 뭐면 알지? 그리고 이걸 한 상태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또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든 또는 혼자 문제를 풀든 어떤 문제를 풀게 되면 이 관점에서 자기가 한번 꼭 점검을 하라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1번, 2번은 됐지? 그 표 그대로 하면 될 거고. 자,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별표로 해놨네, 별표. 별표는 뭐야? 별표의 의미는. 자, 우리가 평소에 조금 고난도라고 부르는 거, 그지? 조금이라도 어려운 건 선생님이 거기다 별표를 먹여놨어. 자, 그럼 별표의 위치를 보면 23번에 제목이 나오네, 제목. 23번의 제목. 근데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어? 28번에서 42번 사이에 붙어있다. 고난도 문제는. 그지? 요 구간이 고난도 유형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근데 두 문제는 아니지? 두 문제. 두 문제가 아닌 게 뭐야? 30번에 나오는 지칭과 이제 그 다음에 40번에 나오는 요약. 요약은 조금 까다로울 때도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하면 요 두 개는 충분히 할만하다고. 뭔지 알겠어?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난도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고 요 순서라는 건 항상 100%는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평균 한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요 틀 안에서 이 순서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요 순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대. 조금 움직이는 건 큰 변동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순서에 맞춰서 보면 고난도는 23번의 제목이 나오고 나머지 고난도는 28에서 42번에 집중되는데 30번하고 40번은 그 중에서는 충분히 할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럼 선생님 별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건 33하고 34는 무조건 패스해, 무조건 패스. 이걸 푸는 건 정신건강에 좋지가 않아. 33, 34를 풀면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생각해봐. 요 두 문제를 풀 때 내가 풀 문제가 12개, 13개가 남았다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 때 나머지 문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니까. 근데 내가 43개 다 풀었어.
이제 요 두 개만 풀면 돼. 그럼 적어도 뭐야? 그 나쁜 영향이 요 두 문제한테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반드시 요 두 개는 패스. 항상 고난도로 이미 출제자가 의도한 지점이니까 굳이 어려운 문제를 미리 필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해서 요 두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으면 뭘 못 풀어야 돼? 어차피 내가 풀어도 못 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그잖아. 결국은 뭐야? 오답률 1등하고 오답률 2등을 못 푸는 게 제일 낫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내가 풀어도 틀릴 문제, 그걸 못 푸는 게 맞지. 따라서 요 두 개는 뭐야? 오답률 거의 5등 안에 100% 들 문제들이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패스한다.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풀면 충분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별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그지?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별표 문제는 풀어. 건너뛰지 말고 풀어. 그 대신 뭔 말이야? 빨리 패스할 준비를 하라는 거지. 빨리 패스할 준비. 뭔 말이냐면 요 나머지 문제는 절반 정도는 풀만 할 거야. 그지?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푸는데 별표라도 푸는데 저 나머지 문제는 절반 정도는 충분히 풀만 할 거야. 근데 절반 정도는 잘 안 풀려. 그럼 중요한 건 뭐야? 빨리 패스를 하라고. 빨리. 괜히 시간 다 낭비하고 패스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풀어보다가 해석이 너무 안 돼. 또는 해석은 되는데 의미 이해가 너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패스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별표 문제는 반드시 요 33, 34 두 개는 패스. 나머지는 풀다가 너무 안 풀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패스할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건 34번이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90%고, 그지? 연결어구, 역접, 대조, 인과, 예시. 그지? however, slash, for example, slash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이게 90%고 이건 10%야. 만약에 34번에 연결어구 문제가 나왔다. 그때는 뭐야? 풀어야 돼. 왜? 쉬울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연결어구는 빈칸보다는 훨씬 풀기 쉬워라니까 34번 자리에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나오면 뭐다? 푼다. 뭔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지. 42번도 마찬가지야. 42번도 연결어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가끔. 정말 5%도 안 돼. 근데 만약에 42번에 빈칸이 아니고 연결어구가 나오면 푼다. 즉 뭔 말이야? 34하고 42는 연결사가 나올 가능성이 한 5%, 10% 있는데 만약에 42번하고 34번에 연결어구가 나오면 그때는 푼다. 별표가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별표는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버인데 클로버는 뭐야? 클로버는 EBS 연계라는 게 직접 연계가 있고 간접 연계가 있다 했잖아. 그지? 선생님 말했다시피 간접 연계는 연계가 아니라 했어. 그럼 직접 연계가 나오는 구간을 갖다 선생님이 클로버로 표시해 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직접 연계는 뭐야? 지문이 거의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기존에 직접 연계가 나오는 지점이 8개였는데, 그지? 문제는 뭐야? 이게 7개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왜 그래? 32번 때문에. 32번 빈칸 문제가, 그지? 항상 EBS 연계였는데, 작년, 재작년에 6월, 9월은 연계가 됐고, 수능은 연계가 안 됐어.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난 거니까, 32번은 세모지만 뭐야? X에 가까운 세모야.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 그러나 연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32번은 뭐다? 오히려 비연계가 될 거라는 걸로 해놓고 만약에 연계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7문제 지점, 그지? 클로버가 나올 수 있는 요 7문제 지점에서 우리가 EBS 연계를 느낄 수 있게 준비해 놓는다. 요거까지 해놓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다 됐네. 그럼 요까지만 우선 정리해볼게. 1번부터 4번까지. 첫 번째 뭐다? 문제 순서를 정확하게 암기한다. 1번부터 45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그 1번부터 45번 문제 순서에 맞춰서 각각의 유형별 풀이비법을 접목을 시킨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 순서를 쭉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그지? 그 유형별 풀이비법 이론을 접목시켜보면 돼. 10분도 안 걸려. 그걸 반드시 하루에 한 번 하라고. 그러면 모의고사를 한 번 푸는 만큼의 효과가 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 반드시 하고. 자, 3번은 뭐다? 고난도 문제를 모아놓은 거니까 33, 34는 무조건 패스. 나머지 별표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별표는 풀긴 풀되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빨리 패스할 준비를 해놓고 있어라. 시간 다 낭비하고 패스하면 안 돼. 절대.
그 대신 주의할 건 34번하고 42번. 그지? 그 두 문제는 연결호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만약에 연결호구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풀어라. 별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네 번째 클로버. EBS 직접 연계가 8문제가 있는데 32번은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나머지 7문제에서는 최대한 연계를 느낄 수 있게 준비를 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5번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물음표를 해놨는데, 자, 5번. 5번은 뭐냐면, 그냥 아주 소소한 테크닉이라서 물음표를 해놨어. 부끄러우니까. 자, 뭔 말이냐면, 자, 24번부터 나오는 일치. 그지? 네 문제야, 네 문제. 일치 네 문제. 그 다음에 35번에 나오는 흐름무관. 그 다음에 36번에서 37번에 나오는 ABC 배열. 자, 요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뭐야? 이 문제들은 얘는 1번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얘도 1번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얘도 1번일 가능성이 거의 아주 낮아. 그잖아. ABC 배열에서 A가 1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우리가 문제풀이 방법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4문제, 1문제, 2문제, 그지? 총 7문제 이상에서 1번 선택지가 답이 되기 힘들다고.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한 10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이 선택지가 5개가 있을 때 9개에서 45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그럼 다 이렇게 풀게.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44문제를 맞으면 마지막에 개수 세서 한 문제 맞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근데 보통 8개에서 10개, 8개, 10개, 9개 뭐 이런 식으로 8개, 9개, 10개 정도로 대강의 에버리지는 맞춘다고. 뭔지 알겠어? 따라서 생각해봐라. 그럼 요걸 대강 적어도 9개는 아니지만 8개에서 10개 정도로 개수를 맞추려면 1번이 너무 비율이 낮아질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은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뭐야? 이걸 1번이 답이 안 되는 요 개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31번에서 34번, 그 다음에 41번, 42번 요 6문제가 1번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이걸 우선시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빈칸은 좀 건너뛰어라고. 그지? 빈칸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건너뛰되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내가 도저히 빈칸을 못 푸는 상황이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내가 많이 찍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1번을 찍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1번보다 확률은 좀 낮지만 정 안 되면 1번 아니면 2번. 그지? 가능성은 이쪽이 훨씬 높지만.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논리를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그러잖아. 10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선택지의 비율은 8개에서 10개 사이로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갖추고 있어. 그런데 7문제 이상이 1번이 답이 안 돼. 따라서 요 1번이 부족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6문제가 1번이 되는 확률이 제법 높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2등급, 3등급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시간 부족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에 만약에 찍어야 돼. 시간이 부족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33번, 34번 같은 경우에 빈칸을 내가 패스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1번을 찍는 게 맞을 것 같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불가피하게 시간이 부족할 때 내가 빈칸을 갖다 찍어야 돼. 그러면 이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1번을 찍는 게 맞을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이 안 되는 거, 2번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왜 그러겠냐? 1번보다는 적지만 2번의 가능성이 그 다음으로 있는 건 뭐냐면 일치 문제에서는 1번은 답이 거의 안 되고, 그지? 2번이 답이 되는 확률이 한 10%에서 한 15%밖에 안 돼. 3번에서 5번 사이에 나올 확률이 85% 정도 된다고. 그러면 2번도 확률이 꽤 낮잖아. 마찬가지야. 흐름 무관도 3번, 4번이 답이 되는 확률이 높고 2번은 높지가 않다고. 이해돼? 뭔 말인지?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도 2번이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 따라서 뭐야? 1번만큼은 아니지만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빈칸을 푸는데 33번을 갖다가 이제 시간 앞두고 찍어야 돼. 근데 답이 1번 아니면 5번 같아. 그럼 몇 번을 찍어야 돼? 1번을 찍어야지.
뭔지 알겠어? 근데 자기가 다시 풀었어. 근데 1번은 도저히 아니야. 2번 같으면 2번 아니면 5번 같아. 거의 5대 5야. 그럼 뭐야? 2번을 찍으라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시간 부족이 없는 사람이 이 방법을 쓰면 절대 안 돼. 뭔지 알겠지? 자기 실력대로 풀고 근데 자기 실력으로 풀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부족해서 찍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뭔지 알겠지? 그렇잖아. 어차피 찍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가능성 있는 걸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뭔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자기가 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비상 위급 조치로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